자, 이제 시험 대비 14강 물질대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동화와 이화가 있다라고 하죠. 동화는 합성을 하는 거고 이화는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대사에는요, 이 동화랑 이화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체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효소라고 하는 생체 촉매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를 흡열, 나가는 걸 발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러 단계로 천천히 진행이 되고요. 각 단계별로 관여하는 효소가 모두 다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물질대사 종류 특징 이렇게 돼 있는데 동화는 자, 동, 합, 흡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네, 합 그냥 외우기 쉽게 합동, 흡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합성, 동화, 흡수 이렇게 합동, 흡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화는요, 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를 이화라고 하는데 자, 여기 분, 에너지 방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워주시냐면 분이방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동흡, 분이방 이렇게 자, 분해, 이화, 방출이다. 이렇게 세 글자로 합동흡, 분이방. 자, 그러면 어떤 게 합성이냐? 합성은 이 합성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 광합성 이런 식으로 네,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작은 분자가 이렇게 큰 분자로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가 작은 분자예요. 자, 작은 분자를 이렇게 엮으면 뭐가 되죠? 큰 분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로 이게 연결선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 연결선 하나당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연결선 하나당 에너지를 여기 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합성이 된 거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과 반응물이 있으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크다. 요게 되면 요거는 합성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화 같은 경우는 아까 분이방이라고 했고,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포도당이 훨씬 더 입자가 이제 더 고분자기 때문에 고분자를 이런 저분자로 쪼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한다. 그래서 요게 이화에 대한 그래프고 여기 왼쪽에 그린 게 요게 이제 동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773번에 보시면은 그림은 두 종류의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이다. 밑줄. 기억은 누군가요? 네, 기억이 효소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죠.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 네, 이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죠. 합동흡. 그러니까 얘는 동하다라고 바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포도당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이거 세포 호흡이죠, 그죠?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 단백질 합성입니다. 이 과정은. 자, 그러면 간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이다. 네, 맞고요. 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다. 요거는 이화작용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간단하게 이화가 뭐였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은 게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나 모두 4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만 일어난다. 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이 온도가 아닌 체온이죠.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다음에 나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는데 네, 에너지가 나에서 흡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광합성은 네, 나와 같은 동화작용입니다.
자, 기억은 여기서 에너지를, 활성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6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에 776번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광합성과 세포 호흡에서의 에너지와 물질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 호흡 중 하나입니다. 자, 빛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여기가 광합성인 거 알 수 있고,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가 세포 호흡인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가는 광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네. 가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맞습니다. 자, 빛 에너지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식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식물에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둘 다 일어났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렸고,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 아니죠. ATP 더하기 아까 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열 에너지 빼먹으면 안 되고요. 모두 이걸로 가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몸속에 나중에 쓰일 저장된 에너지고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고 얘는 틀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밑에 안 보였나요? 지금 요거 지금 정리해 주세요. 모두 ATP로 된 건 아니고요. ATP와 열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서 세포호흡과 연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 세포호흡은 그러니까 생명체 내의 대사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조금씩 에너지가 소량씩 방출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반응 온도도요. 얘는 우리 체온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럼 효소는 어떤가요? 효소는 여기서 사용이 되죠. 반응 속도는 느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40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 고온이고요. 효소 사용이 안 되고 반응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 에너지가 다량으로 방출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는 조금씩 이렇게 방출된다. 자, 근데 처음 포도당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 전체 에너지 양, 이 생성물도 100이 돼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양도, 자, 에너지의 합은 똑같이 다 100이 돼야 돼요. 만약에 100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자, 100이고 나오는 양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가 나와 있는데, 효소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생체 내에서의 있는 촉매를 말하고요.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촉매가, 이 효소가 어떻게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줘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자, 최소한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최소한의 에너지. 자, 그러면 반응물에서 여기처럼 이렇게 발열 반응일 때 그냥 바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최소한 이만큼은 들어와야 여기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언덕에서. 그래서 이 언덕까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뭐와 뭐의 차이다? 언덕과 반응물의 차이입니다. 자, 언덕과 반응물의 차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반응물의 에너지와 언덕에 있는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흡열 반응 같은 경우도 반응물은 여기 있죠. 언덕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이 전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활성화 에너지하고 구별을 해주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반응열인데요. 반응열은 그냥 단순히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응물하고 여기 생성물이 있죠. 여기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요걸 반응열만큼 에너지가 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반응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열은 효소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효소가 있든 없든 항상 일정한 값이다. 효소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효소가 들어가면 무엇만 낮아진다? 이것만 활성화 에너지만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효소가 없을 때 언덕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는 이 언덕이 요만큼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언덕이 원래 여기였다면 효소가 들어가면 점선으로 바뀌는데 언덕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빨리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에너지 언덕에 비유할 수가 있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은 속도가 빠르고요. 큰 물질은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효소는 에너지 언덕을 낮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온에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효소가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효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 대사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기 모양이랑 맞는 이런 이렇게 모양이 맞는 애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반응물의 이름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예,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활성이 낮아지게 되고 고온에서는 구조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적 온도가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 변화 없이 뭐 된다? 재사용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을 때는 뭐냐면 여기 지금 얘가 그림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반응물이 여기 보면은 생성물로 돼서 쪼개지는 거,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는 기질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바뀌지 않는 얘가 효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구조가 변하지 않는 것을 효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효소의 이용,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갈 텐데, 78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아까 했던 에너지, 자, 연소될 때랑, 그다음에 세포 호흡에 이용될 때, 에너지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게, 얘가 세포 호흡이고, 이게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얘가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그럼 가에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네, 맞고. 자,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이다. 네. 자, 아까 얘기했죠? 열 더하기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저장된다. 그 다음에 가는 발열 반응, 나는 흡열 반응이다. 나도 역시나 발열 반응이죠. 에너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나오면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은 같다. 요거 맞죠? 자, 같은 양의 포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양 문제에서 자, 같은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죠? 네, 같은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 양도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에서 모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네. 그 다음에 나는 효소가 관여한다. 아니죠. 가가 효소가 관여하죠. 자, 그래서 이게 가나가 바뀌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틀린 거 두 개를 골라라. 3번, 6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에 788번으로 가보면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효소의 작용은 자, 지금 보시면은 A와 B 이렇게 무엇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 아까 그 똑같은 그림인데 얘가 합쳐졌어요. 합쳐진 게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딱 결과죠. 그죠? 얘가 이제 전이고요. 반응 전이고 여기가 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반응 후에, 자, 모양이 계속 변하지 않는 A가 효소가 되겠죠. 그래서 B가 효소가 되고, 자, A가 기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A는 그러니까 A가 CD로 쪼개졌다. 이건 뭐가 된 거죠? 분해가 된 거죠. 분해가 된 거니까 이거는 분이방. 그래서, 네, 이화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기질이고, C와 D는 생성물이다. 맞습니다. 자, B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는 효소이다. 네. 자, 가에서 활성 에너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라고 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 반응은 여기 이화 반응이다라는 것까지, 자,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거 틀렸고 나머지만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83번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네, 화학 반응이고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C만큼 에너지가 흡수됐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 이거는 동화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보고 생성물이 높아졌다, 에너지가 들어갔구나, 흡수는 동하다, 이렇게 바로 판단해 주시고요. 자, 이 화학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요. 자, 활성 에너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모와 모의 차이다. 언덕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자, 언덕은 여기 있어요. 반응물은 여기 있죠. 그러면 효소가 없을 때는 이 언덕, 높은 언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A랑 밑에 있는 C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아니고 A 더하기 C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A에서 B를 뺀 겁니다. 맞죠? 자, 효소가 작용하면 C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작아지나요? A가 작아집니다. 자, C는 변화가 있다 없다, 반응열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자, C만큼에 해당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반응열에 해당된다. 그래서 C는 변화가 없다, 반응열은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변화가 없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틀린 거는 니은 리을, 얘만 맞습니다. 기억 디귿만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5번. 자, 요거 별표해 주시고, 감자즙을 이용하여 효소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다. 자, 감자즙 또는 뭐 생간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 어떤 효소를 알아보는 거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뭐냐면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가 있거든요. 얘를 분해하는 겁니다. 자, 물과 그다음에 산소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카탈레이스가 얘를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과산화수소는 그냥 카탈레이스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데 매우 느리게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카탈레이스가 있으나 없으나 분해는 진행이 됩니다. 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카탈레이스를 넣어주면 뭐가 빨라진다? 네,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카탈레이스를 많이 넣어주면 산소가 많이 발생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자, 산소는 얘는 생성물이기 때문에 어디서 온 거냐면 카탈레이스에서 온 게 아니라 H2O2에서 온 거예요. 얘가 반응물이잖아요. 반응물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산소 양을 늘리고 싶다면 누구를 늘려야 된다? 네, 반응물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자, 생성물 중에 산소 또는 물, 얘네들의 양을 늘리고 싶다면 네, 반응물의 양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95번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자, 시험관에 A, B가 있고 각각 과산화수소를 똑같은 양을 넣었어요. 자, A에다가는 감자즙을 넣고요. B에다가는 증류수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네, H2O2.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이렇게 B가 있는데 여기는 자, 똑같은 양의 H2O2가 들어갔고요. 자, 둘 다 H2O2 과산화수소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카탈레이스가 있는 겁니다. 감자즙을 넣었다는 거는 카탈레이스가 있다는 거고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어디서만 산소가 발생된다? 자, A에서만 산소가 발생되고 B에서는 산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발생되겠죠. 얘가 자연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실험을 통한 거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얘가 반응이 일어나 버리니까 여기서 산소가 발생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지금 표를 보시면은 자, 시험관 A는 기포가 발생했고요. 시험관 B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 실험은 한 번 실험을 한 거를 말하죠. 자, 근데 다는 뭐냐면 자, 반응이 끝난 후 여기다가 또 과산화수소를 떠넣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자, 카탈레이스는 넣지 않고 과산화수소만 더 넣어줬다. 그런데 반응이 똑같이 네, 발생을 하고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냐면 카탈레이스가 재사용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라는 겁니다. 다가 자,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실험을 한 건데 누구의 뭘 알아보는 거다? 카탈레이스의 재사용을 알아본 거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자,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가 있죠. 그리고 나의 시험관에서 나 실험에서 시험관 A에서 자, 발생한 기포는 산소입니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발생하지 않음이 아니라 네, 발생함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카탈레이스 문제 중에는 조금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학교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네, 거기 기출픽에 있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